오늘 뉴스의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통위가요, 빵통위가 됐다. 이런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 직무대행은 국회 표결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요. 방통위원회에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이 상황, 구자홍 차장님, 네.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그렇고 이 새로운 현상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소야대 상황이 빚은 이 촌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방통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의 상임위원회가 이 위원들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 탄핵을 목전에 두고 사퇴했고 이상인 이 직무대행까지 이 야당의 어떤 탄핵 공세를 앞두고 이 사퇴함으로써 사실상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영명 방통위, 이것을 속칭 빵명 방통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위원장님. 네. 방금 저희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방통위원회가 했던 업무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재난방송 점검이라든지 지금 그런 업무가 다 중단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방송을 장악하려고만 했지 방송을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은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악순환, 그러니까 탄핵하고 임명하고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식물 방통이 빵통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과 통신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악순환을 한번 끊어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날 민주당에게는 탄핵 소추 절차를 중단하고 또 방송사법 추진도 중단해라. 그리고 국민의힘도 방송 이사진 추진 계획을 좀 중단해라. 그리고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쉽고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간에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합니다. 근데 이 방통위 말고도요. 사실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법안도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었던 정책을 펼쳐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동훈 신인 당대표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야당과 좀 논의를 해서 조금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부대변인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국회 표결 전에 사퇴하는 거. 네.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서만 3번째란 말이에요. 네. 이게 타임 루프라고 하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시간으로 가는. 예. 이게 영화적으로 보면 타임 루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야당이 왜 탄핵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MBC 박문진 이사가 지금 8월 12일 날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바뀌는 데 있어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다면 방통위가 무기력화돼야지 식물 상위가 돼야지만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MBC를 지키기 위한 야당 성향의 MBC 지도부 경영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통신도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문자 관련해서도 있고 또 보면 여러 가지 보면 주식 리딩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다 도외시한 상태에서 이거를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지금의 무게중심은 기득권은 야당한테 있다고 합니다. 왜? 192석을 가졌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MBC를 지키기 위한 이런 관점이 아니라 큰 틀에서 그러니까 법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22대 국회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주도한 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탄추니즘. 장 변호사님. 네. 굉장히 새로운 용어가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탄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추진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말한 먹사니즘을 빗대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먹사니즘이라고 해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실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제 화두를 이재명 전 대표가 던진 건데요. 이 부분을 차용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먹사니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탄추니즘,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경도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직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송과 통신과 관련한 정책, 이 완전히 지금 올스톱된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런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그리고 뭐 지금은 영명 체제로 이거는 정말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중에 4명이 최소한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 의결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가져가는 또 그 안을 본회의 통과를 한 부분도 최근에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는 좀 최소화하시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제안한 것처럼 방통위원 임명권을 갖고 또 여권에서는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탄핵권을 갖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 구조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빨리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22대 국회 들어와서 탄핵 추진이 몇 건이나 됐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 달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본회의 보고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면서 폐기가 됐죠. 그다음 검사 탄핵입니다.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준 4명입니다. 그래서 김홍일까지 하면 5건이죠. 거기다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다가 자진 사퇴로 폐기가 돼서 총 6건입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죠. 근데 6건이 발의가 된 겁니다. 탄핵 소추안이. 21대 국회에서는요. 4년 동안 13건이 발의가 됐었는데 이 중에 한 건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었고 그걸 제외한 12건이 민주당이 발의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12건 중에 지금 22대 국회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6건, 절반에 가까운 탄핵 소추안이 나온 겁니다. 구장 차장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것은 아마 여소야대가 불러온 촌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21대 국회에서 13건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탄핵안을 이 22대 국회 들어서 그리고 21대 국회 하반기에 좀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저렇게 탄핵안을 자주 발의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탄핵이 좀 일상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탄핵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이 사회를 규범하는 최소의 규범이듯이 탄핵안은 국정조사, 국정감사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직무를 배제해야 되겠다. 강제로라도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이 절차가 탄핵 절차인데 이런 탄핵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탄핵안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도 나도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은 그 공직 수행하는데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행정부로서는 탄핵이 두려워서 이렇게 위원장들이 사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고 과연 야당이 추구하는 이런 탄핵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률가인 장 변호사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탄핵이 남발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부분은 좀 새겨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이란 건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진숙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직무를 개시하기는 이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직무가 개시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한 위법성이 사실상 있기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탄핵을 꺼내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성실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등과 관련해서 좀 벼르고 있는 그런 기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